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치단체를 이끌어가기에 100일이라는 기간은 짧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100일 떡을 돌리며 무탈하게 탄생한 아기를 축하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첫 여성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모시고 그동안의 대구 교육정책,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구 교육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를 포방하며 큰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이제 대구 교육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교육을 이뤄가고자 첫 발을 내딛고 있고 그 중심에 강은희 대구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 경북인터넷기자협회 뉴델리 강승탁 기자입니다. 먼저 늦은 감은 있지만 강 교육감님의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한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대구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교육감님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일이 이제 조금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 4년 동안 대구 교육청을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구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소개, 또 4년간 어떻게 교육청을 이끌어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미래 역량을 키우고 그 키워진 미래 역량으로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한 65%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미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 교육적 능력을 최대한 키워서 아이들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제가 취임한 이유이고 또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네. 금방 교육감님께서 4차 산업 혁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세계적 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대구 미래 인재를 길러가기 위해서 대구 교육 정책이 중요한데요. 이게 대해서 어떤 생각과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에는 미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구 교육청에서 8월 중순에 참자람 교실을 개강을 한 게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30명 2개 반을 편성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수업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이 아이들 인터뷰해보면 일요일에도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하면은 교육 방식을 교과의 일방적인 그 교과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멀리 있는 환경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 문제를 돌아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발견한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생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교과 학습과 연계되는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수업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수업이 실생활과 연계가 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학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다 하나의 학습 형태로 구현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하게 하니까
학습 흥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의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아이들이 몰두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미래의 역량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좀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고 학습이 교실이 되살아나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 융합 과정을 제가 선거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메이커 교실을 상상 제작소로 바꾸어서 아이들이 상상하는 거를 실제 한번 만들어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막연하게 학습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해서 한다면 이렇게 아이들의 역량을 키운다면 미래의 역량도 같이 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가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과에 도입을 했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시험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과 그리고 학습 자료 그리고 전 세계의 자료들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역 때문에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능력 이거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같이 키워주는 것도 우리 앞으로 필요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잘한 교실에 일요일 날에도 이제 애들이 학교 가고 싶다 하는 거 좀 특이한데 이제 좀 관심이 눈길이 많이 가네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중요시하게 하겠다. 아마 교육관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상상 제작소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는 것 이런 게 현실에서의 공부와 나중에 미래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갈 직업이 별개가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과 시간, 수업 시간에 정말 활발하게 보여주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교육청의 미래 인재 육성 기대됩니다. 교육감님. 네. 다음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제 공약 관련된 질문인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의 무상급식 비율이 뭐 최저다라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했는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에 관한 질문인데 우선 제일 이제 관심이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공약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은 한 67% 정도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낮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구시하고 재정을 의논을 해서 점차 확대할 내용 중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무상급식과 더불어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상급식도 조금씩 확대하고 또 학교 급식의 그 우수 식자료를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전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음식 그 밥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석식도 고등학교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석식의 품질도 점차적으로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더불어 급식의 품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생산에서 그 학부모들이 무상급식도 중요한 무상교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착한 교복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무상교복하고 착한 교복이 뭐 차이점이 있는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무상교복은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아직 이제 우리 대구교육청에는 단계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의 이제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이 감당해야 될 많은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가 보면 정말 어느 걸 먼저 더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우선 무상교복이 되기 이전에 저는 학생들이 입는 교복이 좀 더 편하고 기능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교복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TF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하고 기능이 강화된 교복을 디자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는 한 30% 이상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교복보다 좀 더 아주 저렴하고 그리고 품질은 좀 더 뛰어나고 학생들의 활동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교복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 신청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후내년 2020년에는 가급적이면 편한 착한 교복이 아이들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교복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한번 입어보는 거 보면 좀 불편한 것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림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편하게 입고 또 여름철에 땀이 날 때는 매일매일 좀 바꿔 입을 수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후드티나 이런 거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학생들이 그런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네요.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대구 교육계의 큰 문제가 이제 학교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추세가 전국 추세인데 그로 인해가 이제 학교 통폐합 문제도 대구 교육청이 이제 큰 고민거리고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학생 수가 주는데 또 학교가 늘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강 교육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 신설 통폐합 이 부분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의 학령 인구를 살펴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41만 명입니다. 근데 2018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유치원생을 제외하고 27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냥 전체로 보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개별 학교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은 학급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0명 미만 그리고 15명 미만의 학급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에 있는 학생 수가 더 적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요 학생 수가 적은 한 학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 수가 적은 학급 수가 또 줄어든다는 게 한 학급 안에 있는 학생 수가 주는 거는 우리가 교육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는데 전체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이라도 교과 담임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니까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년에 2개 학급이 되면은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상치교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아니면 순회교사가 되어서 이제 한 선생님이 자기 과목을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가르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학생들도 그러다 보면은 학습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제 교육 전체의 능력을 보자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전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대구시에는 최근 2010년부터 올해까지 56개 학교가 신增설이 되었습니다. 예, 뭐 단설 유치원이 19개가 늘어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 정도로 계속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내년 그리고 2021년까지도 학교가 늘어나는 숫자가 10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학교 수는 늘고 있으면서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곧 이제 줄어드는 학생들이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학교를 살리면 되지 않나 하지만 너무 작아버리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또 교우 관계, 사회성 이런 것도 학교를 보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르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학교가 유지가 가능하면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학교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교육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과 주민들의 그 합의를 통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예. 대구 교육관님 말씀 들어보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학교는 또 56개가 더 늘는다 그러고 또 2021년도까지 10개교가 또 개교를 할 예정이다 하니까 사실 참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교육감님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굉장히 이제 이미 개교 예정인 학교 외에도 각 지역마다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의 우리가 대구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 교육관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동기 교육감님이 이제 교육청을 8년간 이제 이끌어 오면서 대한민국 교육 도시 대구 이렇게 여러 표방을 하면서 이제 큰 성장을 어떻든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강 교육관님이 취임을 하면서 과거 있었던 여러 우 교육관님이 하셨던 그런 정책들이 또 이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바뀌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교육 슬로건도 이제 뭐 바뀌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바뀌는 정책 또 추진되는 정책 이어지는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구 교육청이 브랜드화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대구 교육 가족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구 교육 수도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잘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비전 제시가 과거에는 아이들의 행복을 높이는 행복 역량 중심 교육이었는데요. 거기에 저는 조금 더 붙여서 미래를 좀 더 자신 있게 끌어갈 수 있는 미래 행복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교실 중심이라든가 그리고 100권의 책을 읽고 100번 토론하고 한 권의 책을 또 지었는 100일 프로젝트라든가 과거 우리 대구 교육이 해온 많은 좋은 정책들은 보다 더 개성 발전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대구 교육에서 혹시 좀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미래 역량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학이나 과학을 좀 더 강화해서 같이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창의 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어 왔던 학교 평가 시스템 이 부분은 이제 뭐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실적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된다. 오히려 학생들한테 써야 될 시간을 평가에 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학교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과거 형태로는 폐지를 하고 자체 평가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량도 높이지만 선생님들께 가부화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조금씩 개선해서 뭐 학교 평가 부분은 제가 가감하게 일시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서 학생 활동에 있어서 다소 위축되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권 보호센터도 설립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육 본질에 좀 더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향후 4년간 대구 교육의 청사진 미래가 밝은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교육 정책은 개선을 하고 또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또 교육 정책이 제대로 뿌리가 내려서 대구 교육이 더 활짝 내려가기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대구에서 최근에 사립학교 이쪽에서 인사 채용 문제 이런 것들 조금 간간히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사립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개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까지 교육청에서 어쨌든 조금 인사 채용 등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립은 본연의 그 건학 이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제 교사 채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었고, 그게 이제 우리 대구 교육에서 가장 계기가 되었던 게 2016년도 말에 발생한 이제 사립교사 채용 비리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2017, 2018년도에는 그 사학에서 교원을 채용할 경우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켰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이제 그 전에 채용되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2018년 이후로는 채용 비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뭐 과거에 묻어왔던 내용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제가 보니까 10개 법인해서 27명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실시하는 위탁 채용을 했고, 특히 내년도 교원을 뽑는 2019년도 위탁 채용에는 16개 법인 57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사립에서도 위탁 채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교사들이 채용이 되어서 그 학교 교육 현장에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학의 경우에는 채용이 되고 나면 이제 공립처럼 순환을 하거나 또 그 다른 이제 보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사립의 경우에는 한번 채용하면 거의 그 학교에 이제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재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채용할 때보다 좀 더
사학의 건학 인연과 학생들을 좀 더 잘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제도적으로 좀 사학의 얘기를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좀 더 좋은 채용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사립과 의견 수렴을 잘 하셔서 최근에 또 유치원 문제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운데 대구 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뭐 오픈 그 학교들 다 오픈한 게 있지만 교육감님께서 잘 또 사립과 원만한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잘 이끌어 가시면 알겠습니다. 네. 사학도 우리 교육의 동반자입니다. 그렇죠.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미비했던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공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가감하게 어느 순간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사립 학교나 사립 유치원도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집중이 되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2차례가 있었죠. 이제 평화 무드가 어쨌든 뭐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면은 대구 교육에도 일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에서 남북 이런 평화 무드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일에 대한 교육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도 또 반가운 일이지만 원천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갈수록 통일에 대한 염원이 희석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또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꺼리고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그리고 평화 통일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통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교육에서부터 바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통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 교재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오늘이라는 이제 책자를 학교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에도 23개 교회 통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 통일 동아리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들께서 DMZ를 방문해서 이제 평화 통일 교육을 현장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 연수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 남북한 평화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행해 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한반도의 통일과 오늘에는 이 교재가 학생들한테 이제 배포가 돼서 예,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 예, 제대로 된 통일 교육 대구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안보의식, 통일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서 남북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면서도 대한민국을 또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 대구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이제 학부모에게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사람을 키우고 잘 육성한다는 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또 교육은 무조건 미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그 가정, 이 교육을 하는 현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을 즐겁게 받을 수 있고 학습이 즐거야만이 우리가 미래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또한 바뀌어져야 미래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교육에 대한 많은 애정을 그대로 변함없이 가져주시고요.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곧 교실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실을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변화하고 선생님들이 보다 교육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서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 집중된 선생님의 노력을 통해서 성장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변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또 기다려 주실 수 있고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교육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첫 지방선거에서 여성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강은희 교육감님을 모시고 대구 교육 또 교육 정책 또 향후 대구 교육의 개혁 또 과제 등을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4년 동안 대구 교육을 잘 이끌어서 강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자율성 높이는 학교 또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인재 등이 잘 제대로 정착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대담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